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 한국 어르신들께 평안한 노년을 위한 5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는 걸까? 사람들이 나를 잊어가는 것 같아.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롭다. 이런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존엄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5가지 지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역할을 해내야 했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하면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직장도 은퇴했습니다. 예전처럼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습니다. 전화도 덜 오고 모임에 불려가는 일도 줄어듭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이제 필요 없나 보다. 사람들이 나를 잊었나 보다. 하지만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남이 정하게 하는 것은 의존입니다. 의존은 자유의 반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 마음의 평화가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관심에 달려 있다면 내 감정은 항상 남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도 변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바쁩니다. 아이들도 직장도 자기 삶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자주 연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실수는 주목받는 것과 가치 있는 것을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으니 마음이 편해졌다. 이것은 냉담함이 아닙니다. 성숙함입니다. 내 가치는 박수갈채에 달려있지 않다는 깨달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70대 중반이신데 예전에는 자녀들이 자주 안 오면 서운해하셨습니다. 나를 잊었나? 하고 마음 아파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아이들도 바쁘지. 나도 내 시간을 즐기면 되지. 그러면서 동네 도서관에 다니고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전화를 안 해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화가 오면 더 반갑고 대화도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칸트가 말한 자유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니 진짜 나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외롭지 않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으로 외로움을 꼽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버림받았다는 감정입니다. 고독은 그냥 혼자 있는 상태입니다. 차이는 주변에 사람이 몇 명 있느냐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있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고립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이 불편한 이유는 마음이 쉴 곳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조용한 시간이 늘어납니다. 일도 줄고 약속도 줄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평생 누군가와 함께 지냈던 분들에게는요. 하지만 고독이 꼭 공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천천히 움직이고 끊임없는 자극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성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이신데 부인을 3년 전에 여의셨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드셨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하고 말할 사람도 없고 밥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서서히 혼자 있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아침마다 해변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차를 마시며 책을 읽으셨습니다. 저녁에는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나 자신과 친구가 되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으려면 내가 나 자신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즉시 TV나 스마트폰을 켜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오고 가는 것을 당황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루를 완성되게 만들어주는 작은 의식들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창문을 열고 날씨를 확인하는 것, 커피를 천천히 내려 마시는 것, 화분에 물을 주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하루의 리듬을 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발견합니다. 고독이 두렵지 않게 되면 외로움도 힘을 잃는다는 것을요. 무겁게 느껴지던 침묵이 평온해집니다. 시간이 부드럽게 천천히 흐릅니다. 세 번째 지혜는 나 자신에게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칸트는 이것을 자기 충실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집이나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정직함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보다 많이 타협합니다. 아니라고 말해야 할 때 그래라고 했습니다. 두려워서 혹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내 의견을 숨겼습니다. 승진을 위해 가족의 기대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갔습니다. 이런 타협들은 이해할 만합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은 종종 나이 들어서 후회나 슬픔으로 나타납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68세이신데 평생 남편과 시댁 눈치를 보며 사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참고 하고 싶은 일도 미뤘습니다. 은퇴 후 어느 날 거울을 보며 물으셨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았나 아니면 남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았나? 그날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민요를 배우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제사 때도 더 이상 혼자 부엌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나이 들었어요. 같이 합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평온해지셨습니다. 이제야 나답게 사는 것 같아요. 이것이 칸트가 말한 존엄성입니다. 자신이 존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남의 박수가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정직한 삶은 과거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가치관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기. 원하지 않는 것에 아니요라고 말하기. 좋아하는 것을 변명 없이 즐기기. 더 이상 믿지 않는 역할을 내려놓기. 이런 변화들은 작아 보이지만 중요한 것을 회복시킵니다. 바로 자존감입니다. 내 가치관과 일치하게 행동할 때 후회의 힘이 약해집니다. 과거가 더 이상 실패의 목록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복잡한 이야기가 됩니다. 네 번째 지혜는 일상의 규칙적인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자유다. 하고 싶을 때 하고 자고 싶을 때 자면 돼. 하지만 칸트는 흥미로운 것을 말했습니다. 진짜 자유를 위해서는 바깥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날들이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출근할 필요도 없고 정해진 일정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끼지만 천천히 목적 의식이 약해집니다. 마음은 리듬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뭐가 올지 아는 것. 하루에 작고 예측 가능한 기둥들이 있는 것. 질서는 딱딱함이 아닙니다. 매 시간을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정신적 안정을 지지하는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나기, 창문을 열고 스트레칭하기, 아침 식사 후 30분 산책하기, 오후에는 취미 활동이나 독서하기, 저녁 9시에 하루를 정리하기.
이런 작은 루틴들이 평범해 보이지만 표류를 막아줍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영수 할아버지는 80세입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걷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산을 쓰고라도 걷습니다. 돌아와서 아침을 먹고 신문을 읽습니다. 오후에는 바둑을 두거나 손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가 작아도 완성된 느낌이 듭니다. 그게 평안함을 줍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이 더 안정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반복은 뇌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신경계가 무엇을 기대할지 알면 편안해집니다. 구조는 자기 돌봄의 한 형태입니다. 특히 바깥 세상이 불확실할 때 안쪽 질서가 안정감을 줍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주도권이 존엄성을 지켜줍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지혜는 나이 듦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화를 저항해야 할 것으로 만듭니다. 주름을 감추고 흰 머리를 염색하고 젊어 보이려 애씁니다. 건강을 돌보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노화와 싸우는 것은 긴장을 만듭니다. 마음은 끊임없는 비교에 갇힙니다. 예전의 나 vs 지금의 나. 할 수 있었던 것 vs 할 수 없는 것. 이런 비교는 불만을 낳습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간과 싸워도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만 지칠 뿐입니다. 나이 듦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젊은 나와 경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변화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힘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빠름은 분별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가시성은 내면의 명료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지는 78세입니다. 젊었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지금은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만 쫓았는데 이제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압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젊은 척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지금 2단계를 온전히 사는 것에서 옵니다. 수용은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원망 없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발견합니다. 시간과 싸우기를 멈추면 평화가 늘어난다는 것을요. 마음이 덜 불안해집니다. 감사함이 더 쉽게 느껴집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칸트가 말한 5가지 지혜는 이것입니다. 첫째,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둘째, 외롭지 않게 혼자 있는 법을 배우십시오. 셋째, 나 자신에게 정직하게 사십시오. 넷째, 일상의 규칙적인 리듬을 만드십시오. 다섯째, 나이 듦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 5가지를 모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노년이 쇠퇴가 아니라 정제의 시간이 됩니다. 소음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더 조용하지만 더 진실합니다. 행복한 노년은 끊임없는 즐거움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내적 안정으로 정의됩니다. 두려움 없이 아침을 맞이하고 불편함 없이 나 자신과 함께 앉을 수 있고 내 가치가 성과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지금의 삶이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 칸트의 철학은 편안함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엄성을 줍니다. 그리고 존엄성은 행복보다 오래 평화를 지켜줍니다. 존엄성이 온전하면 행복은 더 이상 연약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오래가고 깊이 인간적인 것이 됩니다. 노년은 견뎌야 할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조용한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료함이 급함을 대신하고 내면의 자유가 애씀을 대신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허락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칸트의 5가지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지혜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조금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내일 하나 더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칸트의 5가지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지혜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조금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내일 하나 더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옆에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도 켜주시면 앞으로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